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사를 완료해가지고 저희 콘쇼 위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콘쇼는 지금 구반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번호는 02-593-8253, 다시 02-593-825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이제 스케줄러가 이제 새로 뽑혔습니다. 스케줄러께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사평대로 18 항림빌딩 202호입니다. 이사가 완료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콘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있고 기대를 하시고 있고 우려를 하시고 있는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오셨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콘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그 방안과 그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며 1부는 저 이우승 대표가 교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부 특기 사항은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으며 2부는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 서영진 컨설턴트가 비교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자 학교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입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활용의 중심, 그리고 과제 수행 중심의 수업을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감 혹은 학교장이 인정하고 있는 수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리고 기타 수업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된다라고 3월 27일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온라인 계약 브리핑이 어저께 발표되었습니다. 3월 31일자로서 쌍방향 수업만이 원격 수업은 아니다. 즉 과제를 제시하는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EBS 동영상을 시청한다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원격 수업도 진행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3월 27일자 학교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의 발표 내용과 온라인 계약 브리핑의 발표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직접 전화를 어렵게 통한 교육부 학습평가과의 자문을 구한 내용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의 기재를 원칙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친구라면 당연히 학생부 기재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와지고 있는 학생부 기재 원칙은 등교를 하고 즉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그 출석한 다음에 기재가 가능하다고 교육부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생활기록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교육부의 지침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방향 수업 중에서는 그렇게 생활기록부를 작성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쌍방향 수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와 선생님들이 소통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쌍방향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 수업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참여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고 얼마나 많은 답글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얼마나 많은 채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소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를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업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이해하는 끄덕끄덕하는 척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채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질문하셨을 때 이런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교과 수업 내에서, 즉 쌍방향 수업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쌍방향 수업에서 생활기록부에 우리 아이가 온라인 계약 중에 잘 기록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관찰을 한 후 기록이 가능한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평가, 그럼 수행평가는 어떻게 내주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즉 과제가 없지만 수업 쌍방향 수업 내에서 선생님이 자 이런 수행평가를 오늘 할 거니까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나한테 말해봐, 나한테 제출해봐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수업 중 과제를 내주고 푸는 방식으로 아마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제 다음 시간까지 뭐 해봐 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내에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이 즉슨 어떤 말이냐면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수행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인터넷 찾아보고 뭐 책을 찾아보든 혹은 뭐 어떤 블로그 사이트에서 뭐 발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 아이만의 역량을 보겠다는 게 이번 온라인 계약의 과제형 수행평가 부분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쌍방향 수업은 교과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줄 수 있고요. 그런 쌍방향 활동 같은 경우는 그 교과에서 심화되어 있는 부분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세특에 잘 드러나 줄 수 있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수행평가도 물론 수행평가지만 학교에 온라인 계약이 된다면 그거 틀어놓고 온라인 수업 틀어놓고 학원 숙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캠에다가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활동들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수업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수업 들어야 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수업 듣기가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제발 수업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학원 숙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핸드폰하고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즉 원격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출석이라는 것은 정말 이 온라인 계약에서 유일하게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업을 잘 듣고 못 듣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실하게 출석을 했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학교마다 혹은 이제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학교가 몇이나 되겠으며 플랫폼이 불안정해서 우리 아이는 들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수업에 못 들어가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어렵다면 집 내에서 반드시 출석은 꼭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말씀하실 수 있죠. 선생님, 저는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수업이 잘 안 들어가졌어요. 근데 그거 우리 아이만 그런 거 아니죠. 다른 모든 학생들, 전국에 있는 모든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는 고3 학생들, 고3이 먼저 하니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다 똑같을 경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출석을 위해서, 즉 유일한 성실성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서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플랫폼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는 게 이 출석 부분에서 저는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격 수업 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가 다른 외부적인 지식을 얻지 못한 채로 우리 아이만의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수행평가에 있어서 그런 다른 친구들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별력을 찾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면접에서 우리 아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참여도입니다. 참여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수업에서 적극성을 드러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다른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온라인으로 토론을 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도 있고 채팅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말로 하기에는 음량이 겹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토론을 통해서 선생님과 아이와 친구들과의 소통 능력을 키워줘야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토론 같은 부분은 아마 이러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러한 주제로 토론을 할 거다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그 토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고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과 어머님들께서 토론을 잘하는 아이로 생활기록부에 드러내고 싶다면 꼭 토론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말 그대로 채팅만 잘하라는 소통이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비언어적인 활동, 즉 끄덕이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눈빛을 강렬하게 보낸다든지 그런 비언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너는 그랬구나,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다른 친구들, 즉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참여도 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입니다. 요번 학기 중간고사도 밀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학평, 모평 또한 밀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학교에 정량적인 평가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저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즉 개념에 대한 것, 원리에 대한 부분들만 자세하게 나타나질 뿐 그것에 대한 예제 문제 한 문제 정도만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문제풀이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선생님 온라인 수업 틀어놓고 EBS 강의를 본다든지 학교 인강 모모 스터디라든지 그런 수업을 듣는다든지 그런 활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빠르게 나가고 있는 수업 내에서 선생님들이 분명히 힌트를 줄 것이고 문제를 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수업 내에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힌트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아,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힌트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고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각 학교별마다 선생님들의 성향이 다르고 힌트를 어떻게 주는 선생님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들은 3학년들에게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힌트를 주셔? 1학년들은 지금 올라가 있는 선배들에게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힌트를 주세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조금 더 윤활한 힌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업 꼭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듣기 싫겠죠. 어른들도 못 듣는 수업이지만요. 하지만 쌍방향 수업이 만약에 우리 학교 내에서 그런 플랫폼과 그런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그것보다 중요한 수업은 없습니다. 반드시 쌍방향 수업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문제풀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학 전까지 학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온라인 개학 내에서는 예습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학원을 보내셔야 됩니다. 즉 학원에서 이론 수업을 한다? 그런 거 말고, 예습을 한다? 그런 거 말고 학원 내에서는 문제풀이 시간을 꼭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학원에 가는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요번 온라인 개학에서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님들께서는 학원 상담을 하실 때 우리 아이만의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원을 가야지 강의를 듣는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에 보내면 안 됩니다. 어떤 학원에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많은 질문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오고 계세요. 심지어 어제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러나 이번 온라인 개학만큼은 우리 아이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원, 혹은 우리 아이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외,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올바른 학원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온라인 개학에 맞춰서 이상적인 수업 비율을 따지자면 수업을 1시간 들었다면 우리 아이는 그 수업에 관한 문제를 2시간 정도는 풀으셔야 됩니다. 2시간이 모른다? 2시간조차 모르신다면 3시간을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에 가서 모르는 문제를 질문해야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학원 상담이고 학원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타 교육감, 학교장들이 인정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며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범주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EBS 강의를 틀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미리 작성해둔 인터넷 강의를 틀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즉 플랫폼이 학교별마다 그리고 지역별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성취 기준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과학을 잘하고 있는 중점 학교면은 과학을 더 많이 틀어줄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심화 영어 같은 경우도 많이 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기타 교육감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이라는 것은 학교 재량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학교 재량이라고 한다면 일반고보단 특목고가 어쩌면 이번 온라인 개학에서 더 좋은 학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 재량으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근데 학교 재량으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 쌍방향으로 된다면요. 혹은 과제 중심 수업이나 혹은 기타 교육감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교 재량의 수업이 만약에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쌍방향 수업이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제만 받고 온라인으로만 피드백을 준다. 즉 인터넷 강의를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뭐뭐를 쓴다. 나의 의견들을 쓴다. 라고 했을 때는 생기부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번 연도, 이번 온라인 개학에서는 이런 큰 편차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면은 반드시 잘 따라가서 고득점을 맞아야겠고,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쌍방향 수업 내에서 수행평가를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어야겠으며, 그렇지 못한 학교라도 개학 후에 극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학교라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소통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댓글로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지 못한 학교에 속해 있다라면 스스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가 더 열심히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교 내 인재로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과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부 특기 사항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서영진 컨설턴트가 온라인 계약을 통해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의 비법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교육부에 있는 브리핑과 그리고 3월 27일 온라인 계약의 방향성에 대해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수소문에서 가지고 온 정보들을 어머님들께 드렸습니다. 교육부는 아니지만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작은 교육부가 되기 위해서 저희 콘쇼 대표 이우승과 이동욱 컨설턴트, 서영진 컨설턴트, 그리고 윤현준 컨설턴트를 비롯한 많은 스케줄러들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서영진 컨설턴트가 온라인 계약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